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량적인 부분들하고 정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과연 에코프로 BM이 언제쯤에나 좀 안정화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개선이 돼야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고 2차원지 섹터의 안정화가 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BM 시가총액은 22조 7,800억 정도 끝내셨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9,700, 그리고 예상치가 한 1조가 좀 넘었었습니다. 매출액이 좀 아쉽죠. 예,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뭐 예상치가 뭐 적자 정도였는데, 일단은 뭐 영업이익 부분들은 67억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의미는 있지는 않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재고자산 평가 부분들이 이제 환입이 좀 이루어진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영업이익을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흑자 났다고 해서 적자 예상했는데 흑자 됐습니다. 뭐 이거 그렇게 크게 의미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순이익은 일단은 마이너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추이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아마 시장에서 오늘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제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제 시간에 한 20분? 한 3, 40분 정도, 아니죠. 3, 40분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일단은 뭐 이게 제 시간도 좀 마음에 안 들어, 개인적으로는요. 예. 사실은 뭐 실적 부분들에 대해서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하긴 했었는데, 뭐 누가 봐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시간적인 부분들도 조금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2024년 1분기 2조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한 1,000억 정도 예측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순이익은 800억. 그리고 2분기까지는 뭐 나름 괜찮았죠. 뭐 매출도 한 거의 2조 가깝게 나왔고, 1조 9천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좀 더 높아지는 모습들,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당연히 높아졌겠죠. 근데 이제 3분기 이후서부터 이제 매출액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크게 없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건가요? 영업이익이 이제 반토막이 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작년도 4분기에 매출액이 1조 1천, 그 다음에 영업 적자 기록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당기순이익은 빠지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과연 어떠한 시점에서 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뭐 2024년도 1분기 요번에 이제 발표를 한 1분기 실적 자체를 그렇게 좋게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매출액 자체가 4, 4분기 기준으로 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좀 축소가 됐다라는 거, 감소가 좀 됐다라는 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뭐 환입 부분들을 제외시키고 나서는 이제 적자이기 때문에, 일단 물론 이제 적자 폭은 줄이긴 했었지만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여전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별다른 움직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IR을 했더라고요. 그 IR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전방 시장의 수요 둔화가 지속이 됐습니다. 뭐 이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기차에 대한 판매율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소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전체적인 이제 모빌 시장 내에서의 침투율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그 부분들은 뭐 에코프로 BM이 뭐 회사가 나빠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작년도에 너무 좀 크게 뛴 게 지금은 발목을 잡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판매 단가의 하락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매출액분 전분기 대비 한 18% 정도 감소가 좀 됐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2%, 50%가 넘죠. 반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양극재 평균 판매 단가 역시도 QOQ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13%, 그리고 YOY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0%. 수산화 리튬 평균 가격 역시도 QOQ 기준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33%, 그 다음에 이제 YOY 기준으로도 82%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및 판매량 조정으로 고정비 부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이 영업이익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서도 인식을 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명시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가에다 녹았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2024년도 2분기서부터 시장에서에 대한 리바운딩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 환경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측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2023년도 4분기 그리고 2024년도 지금까지 1분기까지 메탈가 하락이 2분기 판매 단가로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판매 단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은 여전히 2분기까지 영향을 미칠 거고요. 전방 수요 역시도 2분기 내에서는 뭔가 이제 회복되는 모습들을 좀 찾는 게 생각보다 좀 쉽지 않다라고 이제 사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요거 IR 하고 나서 오늘 장중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출렁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시총 1, 2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도 무시 못할 변동성들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잠깐 이제 좀 빠졌다가 오후쯤 거의 마감 때쯤 돼서 올라가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가 확실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5월 5일 대체 휴일이다 보니까 주가의 리바운딩을 뭐 버티진 못하더라고요.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번 1분기 실적 그리고 IR을 통해서 2분기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것들을 좀 발표를 한 사람들이어서 뭐 여태까지 뭐 2차전지에 대한 투심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줄 만한 IR은 좀 아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를 좀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부문별 판매 비중을 좀 볼게요. EV가 지금 계속 지금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EV가 계속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1조 6천에서 이제 9,500, 그리고 이번 2024년도 1분기에 이제 7,800으로 줄어들었고요. 전동공구 쪽 같은 경우도 3,100, 그 다음에 이제 1,700, 그 다음에 이제 1,000억대까지 감소가 되는 모습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ESS 쪽으로도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전 부분에 있어서 감소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뭐 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듣지 않더라도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확실히 다들 알 수 있는 그런 좀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단은 오늘 요번 IR의 가장 핵심적인 좀 키워드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요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자산 총계가 이제 4조 2천,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 4,300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자산이 이제 9,200. 이거를 되게 많이 줄였더라고요, 재고 자산을. 그래서 이 부분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사측에서도 이 재고 자산을 계속 좀 줄이기 위한 뭐 노력들을 하고 있다, 전개를 하게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도 뭐 좀 감소가 되는 모습들이고요. 차입금도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자본 총계도 좀 늘어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단은 좀 의미 있게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요게 이제 빨리빨리 좀 판매가 좀 잘 이루어져서 뭐 진행이 돼야 이제 재무제표도 좀 깨끗해지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수치가 좀 찍힐 텐데, 이게 일단은 사측에서도 2분기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제 현황 자체가 나아지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2분기까지의 뭔가 드라마틱한 이 2차전지 시장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찾는 거는 일단은 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다양한 뭔가 이제 분석들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풀리지 않겠냐, 뭐 이런 예측들을 좀 하고 있고요. 저도 아마 에코프로 영상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영상에서도 그게 지금 언제 제가 에코프로 영상을 언제 올렸었냐면, 이거 날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되죠. 뭐 제가 캡처를 했던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되니까.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이게 지금 3주 전에 제가 올린 거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아마 이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3주 전에 제가 해드렸던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도 한번 보십시오.
예, 이때도 제가 1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좋습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3주 전에 올려드렸던 에코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러면 이제 과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얘기해 드렸던 부분들이 그래도 하반기 들어서면은 그래도 좀 풀리지 않겠냐라는 이제 저도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좀 열어뒀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2차전지 관련된 그리고 전기차 시장과 관련된 뭐 다양한 뉴스들 물론 다양하진 않죠. 사실은 뭐 테슬라 쪽이나 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중국 넘어간 거 그리고 테슬라가 인력 감축 그러니까 첫 번째 인력 감축 같은 경우는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번에 충전과 관련된 인력 감축이 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쇼크를 좀 많이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2차 전지를 포함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뭔가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고 뭐 새로운 이제 성장 스토리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 하이브리드 차가 시장에 좀 덜 팔려야 되겠죠. 어찌됐든 이게 경쟁 차종이고요. 경쟁 트림이기 때문에 트림은 아니죠. 경쟁 차종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중간 단계 완충할 수 있는 차량이 일단은 뭐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가 작년 세계 판매 30% 이상 증가가 됐고 전기차보다 2% 포인트 좀 높다라는 그런 이제 관련 기사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일단은 뭐 도요타가 워낙 또 판매량이 많이 늘죠. 예, 판매량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률이 좀 높은 유럽에서도 지난해 하이브리드 차 판매량 자체가 339만 대 정도? 전년도보다 28% 이상 더 팔렸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 차의 대세 흐름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반등은 계속 이제 지연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뭐 올해 하반기에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될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정책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들 자체가 전기차를 살 수 있는 구매 욕구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들이 좀 나올지 여부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양한 허들을 많이 넘어야 돼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충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운행 주행거리 그리고 여전히 전기차 가격에 대한 뭔가 이제 보이지 않는 벽들 뭔가 이제 부담감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중고차 가격의 안정을 하고 저는 보거든요. 중고차 가격. 중고차 가격도 현 시점에서는 기존 내연기관 차 대비해서 뭔가 이제 감가율 자체가 너무나 높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은 좀 많습니다. 제가 얘기해드릴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은데 그리고 이게 설령 좀 된다, 그러니까 구매를로 이어지게 되면 뭐 일반 내연기관 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 대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다 하더라도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워낙 또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정비의 용이성, 뭐 이런 부분들, 뭐 그리고 많은 뭐 수많은 편의 시설들, 뭐 편의 장치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역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과연 그동안에 뭐 주유비를 통해서 아꼈던 뭔가 이제 상세를 하는 거겠죠? 예, 비싼 가격대 자체를 여태까지 막 상세를 막 해왔어요.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정비를 통해서 상세도 하고요. 그리고 좀 값싼 연료를 통해 전기를 통해서 운행을 하다 보면은 뭐 디젤을 넣던 가솔린을 넣던 아니면 하이브리드 운영을 하든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뭐 연료비 대비해서 많이 세이브를 시켰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뭔가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좀 이득을 봤었던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제 한 번에 털어내야 되는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차량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 왔었을 때 내가 제대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중고차로 넘겨버리게 되면 중고시장에 넘겨버리게 되면 거기서 또 오는 마이너스 요인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왜 지금에 와서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다각도로 판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돼야지만 하이브리드 차의 뭔가 이제 이러한 이제 대세 흐름들을 좀 끝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은 이거 테슬라죠, 테슬라. 테슬라가 어찌됐든 2차 전지, 그러니까 비아디가 지난해 300만 대 정도 판매를 하면서 전기차 부분에서는 판매량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를 좀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어찌됐든 전반적인 메인스트림 자체는 테슬라가 여전히 이끌고 있다라고 좀 봐요. 근데 이 테슬라가 인력 감축을 한 10%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하기 이전에 인도 총리를 만날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만나기 전에 또 취소를 하고 막바로 1분기 실적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4월 30일 날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베이징 모터쇼를 간 게 아니고 상하이 쪽으로 넘어갔어요. 네, 상하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그게 굉장히 다분한 거죠. 예, 그러니까 모터쇼가 열리고 뭐 다 좋습니다. 예, 모터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중국 리창 총리를 만나기 위한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더 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중국 당국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 승인을 테슬라에다가 허가를 승인을 해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한 전략대로 도대체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냐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율주행 쪽으로 뭔가 무게감을 좀 실는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의 이 마진은 여기가 끝이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전기차를 통해서 마진을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이게 맥스다 그러면은 이 전기차 부분에서 다른 쪽으로 뭔가 영업이익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FSD를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이 FSD가 자사 차량에만 탑재를 해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 OEM들 그리고 다양한 차량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찌됐든 좀 뭔가 물량을 크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는 중국 쪽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제 중국 시장 넘어가서 이 FSD를 활용을 해가지고 뭔가 파이를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중국의 리창 총리를 만난 부분들 그리고 리창 총리도 그러니까 중국 정부 역시도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차량 승인 자체를 테슬라에다가 승인을 때려준 게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서로의 뭔가 계산이 좀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배터리도 팔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리고 FSD를 중국차에다가 제공을 하면 물론 이제 중국차 나름대로 OEM들 역시도 자율주행을 갖고 있지만 확실히 뭔가 이제 완성도가 좀 높아지는 쪽 같은 경우는 FSD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까지 뭐 계산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뭐 이건 어디까지나 뭐 좀 진행되는 것들은 뭐 제 나름대로의 그냥 이제 피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나고 나서 이제 5월 2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이게 지금 테슬라 슈퍼차저 팀 이제 500여 명을 전원을 지금 해고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프로 나가가지고 이거 변수가 되게 많아졌다. 중국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테슬라,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변수가 되게 많아졌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이틀 지나고 나서 테슬라가 슈퍼차저 팀 500여 명을 전원을 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여기서도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뭐 어찌됐든 테슬라가 뭐 공격적으로 판매를 잘했죠. 그리고 자사의 이 테슬라 차량의 규격에 맞는 그러니까 충전 규격 자체를 각 주마다 규격화 시킴으로 인해서 뭔가 전체적인 이 테슬라가 미국 시장 내에서 판매가 잘 되고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인 거잖아요.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 흐름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이제 핸드폰 시장에서 아이폰이 판매됨으로 인해서 뭐 아이폰에 쓰여지는 뭐 충전 규격이라든지 뭐 서드파트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장성이 막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건데 첫 번째는 거잖아요. 예, 전기차의 서드파티 제품 아니면 이제 보조 장치로는 충전이 탑이거든요. 근데 슈퍼차저 팀 500여 명을 전원을 해고했다? 충전만 확장을 늦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테슬라도 전기차가 이게 한계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격으로 좀 다가왔어요.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 결론적으로 다시 봤었을 때 이 하이브리드 차는 충전에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상대적으로. 이 시대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겠나.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대했던 것들만큼 전기차에 정말
메인 시장? 메인스트림이 되는 거는 생각보다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에코프로비엠의 움직임들로 우리가 주가의 예상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를 비롯한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들 자체가 생각보다 순탄치 않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이야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보여줬던 거, 그리고 작년도 10월 달에 저점 구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보여줬던 저점들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깨게 되면 이게 실망 매물이 일단 1차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 라인을 정말 도달을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이탈시키는 모습들이 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순간 이제 깨는 물량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좀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좀 높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까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요 기술적인 부분들만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대한 지지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변수들을 통해 가지고 진입 시점들을 좀 타진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그냥 쓱 지나가시면서 들으셔도 좋겠지만, 그래도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시나리오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조금 안 좋은 분위기 그리고 안 좋은 IR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뭔가 이 2차 전지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현명한 판단을 좀 잘 내리셔가지고 이 힘겨운 시기를 좀 슬기롭게 좀 넘어가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들은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짧은 이야기를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씀 좀 드렸는데, 이야기하는 형태로, 그리고 정말 그냥 딱 우리 한 분 한 분 딱 이렇게 앞에 그냥 우리 소규모로 딱 모여가지고 그냥 우리 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들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 시장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2차원지를 바라보고 있고, 현재 지금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많은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